자, 안녕하세요. 유경수입니다. 노을이 지고 있죠. 저녁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유기견을 유기견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러가지 유기견 소식들 듣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처럼 후원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맨 처음 볼 때 불쌍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유견숲인 아이들도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견을 불쌍하다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쌍하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죠? 불쌍하지 않게끔만 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너무 낮은 거죠. 처음에 불쌍하다고 아주 낮은 기준을 세워 놓으니까 이보다만 조금만 높으면은 우리는 무언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냥 굶주리지 않게 먹을 거 주는 거, 목마르지 않게 물 주는 거, 뭐 가끔 갑갑하지 않게 산책 나가는 거, 이불 깔아주는 거, 뭐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 유기견은 불쌍하니까.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덜 불쌍해지기 때문에. 유기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낮은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근데 기준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기견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유기견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존재다. 일종의 존중을 하는 거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준을 높게 잡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 낮은 것에서 조금 높이는 이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티가 나거든. 기준을 높이 잡고 유기견들이 더 잘 지내게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불쌍한 유기견을 불쌍하지 않게 만드는 건 매우 쉬워요. 밥 주면 돼요. 물 주면 돼요. 이불 깔아주면 되고, 지붕 쳐주면 돼요. 가끔 놀아주고 간식 주고, 이게 끝입니다. 큰 객검 준다? 이건 베스트죠. 덜 불쌍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나요? 우리가 유기견은 불쌍한 데서 입양을 보내잖아요. 그 입양한 가정에서, 즉 반려 가정에서 가정견에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불쌍한 유기견들을 덜 불쌍하게 만드는 이 정도 수준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정도 수준의 일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애견 상식만 알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의 반려생활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유기견 보호소에 와서 혹은 유기견 관련된 보호 활동에서 이것만 갖고 하고 있어요. 불쌍한 유기견을 조금 덜 불쌍하게 만드는 정도. 구조가 되고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유기견 보호소한 곳에 그 아이를 자리를 잡았다면 그 아이는 더 불쌍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불쌍했었지 현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관심을 주고, 또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이 불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불쌍하지 않은 유기견,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불쌍하지 않은 유기견을 할게요. 뭐 다 틀리니까. 불쌍하지 않은 유기견을 잘 지내게 하고, 더 잘 지내게 하고, 그래서 자리 잡고 완전히 잘 지내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고민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유기견 보호 활동의 목표로 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이 낮은 단계에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유기견들이 더 잘 지내게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이 순서가 달라져야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유기견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간단히 생각하는 거죠. 유기견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낮에 해가 뜹니다. 그럼 그때 유기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햇살이죠. 햇살이 비춰지는 곳이냐 아니면 그늘진 곳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유기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햇살이 비춰지는 양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양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 그늘을 지게 만드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불 깔아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뭐 대단한 걸 세팅해서 유기견들 갖다 어떻게 잘 지내게끔 해보겠다. 그런 일은 제 지난 1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시도했었죠. 저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하다는 거, 아주 사소하다는 거, 그 아주 사소하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고 있을까? 과연 유기견 수평 보호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얘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을 갖고 후원하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지향하는 어떤 그 목적이 유기견들이 더 잘 지내게 하는데 과연 부합될까? 유기견 숲에 봉사 오시는 분이나 유기견 숲에 어떤 후원품을 보내시는 분들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걸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불쌍한 유기견을 덜 불쌍하게 만들기 위한 딱 그 정도만 우리가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언가 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낼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손쉽게 우리의 만족감을 느끼는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요 선이 제 카메라 액정이 깨져가지고 선이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카메라 보고 영상 찍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요 선이 딱 그 기준점입니다. 이 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일들, 이 위에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동안 많이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 유기견들이 원하는 곳은 당연히 위쪽이겠죠. 나는 이제 나는 그만 더 불쌍해지고 싶어.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 이제 그만 불쌍할래. 날 조금 덜 불쌍하게 만들어줘. 그렇게 유기견이 바랄까요? 아니면은 나 더 잘 지내고 싶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이걸 유기견이 원할까요? 이런 욕심은 사람이야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도 조금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조금 더 한 걸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런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데 유기견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고 유기견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유기견 그 이전에 개라는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개라는 동물을 그저 사람보다 못한 하등 동물로서 사람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것만 제공하고 얘들이 가져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가정에서 개를 키울 때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이나 환경은 보호자가 아무리 많은 걸 해주고 싶어도 가정이나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에게, 가정견에게, 반려견에게 말이 또 안 나오는데 반려견에게 보호자가 허락하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걸 갖다 리스트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사로 활동할 때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딱딱 적어봅니다. 유기견에게 허락한 거 적어보세요. 유기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적어보세요. 유기견에게 허락한 것들은 5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 5개도 한두 가지로 좁혀져요. 예.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적어집니다. 저 옆에서 조그만 주저주저 거리면은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럼 과연 그 가정견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죠. 그랬던 경험을 갖고 유기견 어떤 보호활동 한다거나 유기견 보호소의 운영을 한다거나 혹은 유기견 봉사를 온다면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것 위에는 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보호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깊게 하는 저는 뭐 하루 종일 얘네들 보고 있으니까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유기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유기견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생활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봐야 된다. 이건 저 같은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기견들이 뭘 필요로 할까요? 유기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유기농 어떤 그런 간식 혹은 뭐 이렇게 지그지그 씹을 수 있는 객거 혹은 질 좋은 사료 뭐 그런 걸 원할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베스트를 찾은 것 뿐입니다. 아까 이야기 연결해서 제가 좀 풀이해서 설명드리면은 명확하게
불쌍한 유기견을 조금 덜 불쌍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질 좋은 사료, 유기농 간식, 조금 더 가정견을 키우는 것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품들,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보호소에 와서 시간은 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호소에 와서 6개월, 1년 지났다. 그럼 그 아이는 더 이상 과거라는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여전히 불쌍하다면은 그거는 분명 누군가의 잘못인 거고, 만약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불쌍하지 않다면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불쌍하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을 살아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이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 간의 일일 뿐입니다. 사람들 간에 우리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유기견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건 사람들 간의 일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일인 거죠. 보호소에서는 사람들의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기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가끔 상상을 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유기견, 제가 유치해서 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저 유기견 몸 안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아이가 저 바닥에 앉아있을 때 바닥에서 느껴지는 어떤 냉기 혹은 무엇을 바라보고, 옆에는 어떤 개가 있고, 어디서 바람이 불고, 또 어떤 냄새가 맡을지, 또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혼자 상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해왔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어떤 것들도 많이 찾아봤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어떤 제 스스로의 확신도 있고, 그냥 마음만 앞서고 의지만 앞서고 투철한 봉사 희생정신, 그런 것만으로는 유기견들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유기견들을 살아있게 할 뿐인 거죠.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유기견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어떤 보호소나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운 좋게 저처럼, 유견수처럼 운 좋게 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유견숲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혹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어긋날 수 있어요. 네. 저는 한두 마리 살리는 것과 여기는 100마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한두 마리가 쉽게 말해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친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해온 방향입니다. 이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 혹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게 옳다,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전의 보호소보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들어간 이 보호소가 조금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장단점이 분명해요. 이전 보호소랑 유견숲 갖다가 이후 보호소랑 간단히 표현할게요. 비교군이 없으니까. 이전 보호소랑 이후 보호소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대신 이전 보호소는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긴 쉬워요. 근데 이후 보호소는 장점을 살리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대신 단점을 보완할 수는 없고 단점이 적습니다. 매우 적은 그 단점이 매우 강력하죠. 안전사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얘네들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견숲에 있는 아이들에게 유견숲은 이 아이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입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음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심지어 봉사자라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끔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숨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얘네들이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하면서 얘네들이 여기서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고 삶이라는 걸 갖다가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그 몇몇 순간들에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바로바로 표시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춥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